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남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시죠? 우리 광아치님의 와이프이신 홍장입니다. 홍장님을 모시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 모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너무나도 귀한 손님을 모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도 어렸을 때 오신 거잖아요. 그쵸. 네. 최종적으로 한국에 온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한 15살 때쯤 한 13살 때 마지막 북송됐다가 이제 제가 3번 갔다 왔거든요. 3번을요? 네. 북한에서 나와서 이제 2번 정도 북송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제는 불법 체류자로 중국에서 계속 있으니까 뭐 신고를 하든 뭐 어떻게 되든 계속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행을 결정하셨죠. 네. 15살 때 최종적으로 한국에 오신 거네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조금 딱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너무 딱 인사하고 바로 이제 본론에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술자리에서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는데 이렇게 찍는 게 너무 어색해서 이게 맞나 싶어요. 그쵸, 네. 부부끼리 친한 사이인데 이게 지금 방송에서 만나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오늘 화장도 하셨네요. 저 화장 매일 해요. 거짓말! 뭐 거짓말하셔. 언니도 오늘 예쁘게 화장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메이크업 하고 만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맨날 넷이서 생얼로. 원래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하지. 편하게 만나다가 이렇게 꾸미고 만나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되게 사실은 되게 가까운데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찍게 돼서 되게 기쁘기도 하고 되게 소복소복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을 이제 북송을 당하신 거면 북한에 잡혀가신 거잖아요. 그쵸. 가서 그러면 뭐 조사라든가 그런 것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어가지고 엄마는 좀 약간 폭력도 당하고 했었는데 어린애들은 뺨 맞는 정도? 그러니까 어른에 비해서는 저도 그냥 한 번 딱 맞아보고 그리고 애들은 이제 뭐 친척이 있거나 그러면은 친척 집에 보내고 그 부모님이 그 단련대 막 이런 데 갈 때 그리고 아니면은 친척이 없으면은 저는 그 고아원에 보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가 있는 동안 되게 힘들었죠. 그러면 그 어렸을 때는 되게 막 여기저기 계속 옮겨 다니셨던 거네요. 그쵸. 왜냐면 한 곳에서 살다가 북송이 되면은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많이 이제 소문이 나고 이 사람이 다시 갔을 때는 거기서도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해코지 할 수도 있고 뭐 다시 또 신고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거처를 옮겼죠. 새로운 곳에 가서 자리 잡고 했었었죠. 엄마가 힘들었지. 저야 뭐 따라다녔죠. 어렸을 때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깝다. 고아원도 경험하셨고 어떤 그런 조사 같은 것도 사실 어렸을 때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릴 때이지만 이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러면 한국을? 어머니가 약간 젊었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이제 뭐 라디오로도 계속 듣고 뭐 강원도 쪽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뭐 삐라로 물건을 요것저것 막 보면서 자본주의에 약간 물을 이미 물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그 교육 뭐라고 해야 되지? 세뇌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 뭐 그런 나라가 아니고 되게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한 20대 초반부터 어머니는 한국을 가고 싶어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군인이었었는데 아빠한테 얘기해서 홍군형도 나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중국에 왔는데 그 가는 길을 몰랐었어요. 한국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갈 수 있을지 그런 길을 몰랐었다가 계속 잡혀나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젠 진짜 가야겠다 해서 수소문해서 이제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오게 된 거죠. 거기는 호적이 없잖아요. 불법 체류자로 살아야 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뭐 터전이 없고 어딘가에 이제 정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을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어머님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왔죠. 그때는 몽골을 통해서 갔거든요. 그때는 그 몽골 길이 거의 간 사람이 없었을 때였는데 갔었죠. 제가 그 크러싱이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맞아. 거의 그 영화랑 거의 흡사해요. 그렇게 가야 돼요. 밤새 걸어서 몽골이 내몽골 외몽골이 있거든요. 그 외몽골 국경을 넘어야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우리 뭐 남한으로 가고 싶다. 몽골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진짜 물도 없고 막 호흡벌판 그냥 사막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그 길 잃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길 진짜 길 우리도 오다가 길 잃은 그 부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모르겠어요. 살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에는 못 왔거든요, 그분들이. 그래도 정말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때도 그러면 오시면 국정원 이제 가고 그랬었나요? 맞아. 국정원에 갔죠. 네, 국정원에서 어. 조사를 받는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리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조금 어른들보다는 좀 덜 했어요. 왜냐면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원 거쳐서 하나원 거쳐서 그 용인으로 배정받았거든요. 집을. 용인으로. 그래서 용인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쭉 다녔죠. 이제 그 언니의 탈북 스토리는 광아치 채널에 이제 자세히 다 올라와 있죠. 광아치 채널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용인에서 이제 중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중학교 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중국에서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소학교를 다녔고 북한에서는 그러면 북한에서는 9살 때 나왔으니까 그래도 9살이어도 학교는 다니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마 들어가서 몇 달 다니다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중국말을 되게 잘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는 그 중국 소학교 다닐 때는 아예 한족이 많은 학교로 다녔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언어를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 적어도 뭐 5개 나라 언어를 우리 애한테 좀 하게 하는 게 엄마의 목표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언어 쪽으로 언어를 좀 좋아했어요. 외국어를. 네.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어를 더 잘했었죠. 근데 이게 어릴 때 배운 거니까 되게 약간 마더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모국어처럼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영계국어예요. 왜요? 지금도 잘 하시잖아요, 중국어. 한국어 못하고. 아니에요, 이게 되게 겸손하신 건데, 사실은 이제. 못해. 이게 안 쓰다 보니까. 아니요, 중국어 이제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동시번역 가능하시잖아요, 동시통역. 그쵸. 이게 듣고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게 약간 전문 용어나 이런 게 나오면 모르죠. 이제 드라마 보는 정도야, 뭐. 그냥 드라마 보는 정도면 전문인 거죠. 드라마 보는 정도네. 네, 중국어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써?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한국 학교를 다닐 때 좀 중국어를 막 잘하던 상태에서 이제 한국말을 그때 좀 괜찮으셨어요? 이게 신기하게 한국에 너무 오자마자 제가 한국어로 했어요. 이게 약간 조금 그런 게 있나 봐요. 언어 머리가 조금. 네. 또 한국 드라마 보면은 곧장 따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어로 하니까 그때부터 그 국정원에 조금 의심했어요. 중국 맞나? 북한 친구 맞나? 약간 이런 의심을 좀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크게 언어적인 어려움은 한국에 왔을 때 조금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서 중국어를 계속 쓰다가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서 못된 친구들에게 막 그렇게 심하게는 말고 좀 애들이 신기했죠. 요즘에 또 사회적으로 이 학교 폭력이 엄청난 또 문제라서. 강아지 채널이. 네, 엄청난 문제라서. 네, 한국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중국에서도 이제 호구가 없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괴롭힘을 받긴 했었는데 중국에서요? 한국에서는 애들이 다 좋았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네. 그럼 여기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셨고. 대학교도 졸업했고. 전공이 뭐였죠? 전공은 중국문학과.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셨네요. 필요가 있었네요. 중국어를 해서 이제 아예 전공을 그렇게 선택하긴 했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제 그 정상적인 절차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려웠어요. 학교 그 과목을 따라가는 게 그냥 요새는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잖아요. 애들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뭔가 이 친구들은 레벨업해서 업데이트 돼가지고 와서 학교에서는 거의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했었었는데,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따라가는 게. 학교 것만 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아예 어문 계열로 가야겠다 싶어서 내가 잘하는 중국어를 좀 살려보자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아예 중국어를 좀 전공을 생각하고 중국어만 팠어요. 되게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포기했죠. 어릴 때부터 조금 여행 다니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탈북해야죠. 진짜로요. 북한에서는 지금 북한에 계셨다면 아예 꿈도 못 꿔요. 그거를 언제 알게 됐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중에 직업을 잡게 되면은 좀 활동적인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뽑았던 직업이 이제 여행 가이드, 뭐 승무원, 뭐 외교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좀 주목받는 걸, 관심 받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걸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승무원 멋있겠다. 승무원이란 직업을 하면 되게 좋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 좀 많이 공부를 했었죠. 이게 약간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알아봤더니 내가 딱 좋아하는 여행하고 뭐 돌아다니고 정적인 직업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유니폼이 좀 컸어요. 유니폼 입고 일하는 게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승무원은 되게 멋있는 직업이구나 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한 1년 동안 중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는 중국어가 되게 좋아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워낙 잘하셨는데 학원을 또 다니신 거예요? 이게 그냥 대화를 하고 막 이런 거 말고 HSK를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대화하는 거랑 좀 달라요. 장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승무원을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많이 그때는 이제 SNS, 페이스북 막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잖아요. 뭐 싸이월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를 잘 맞아요. 그 시대. 그 시대 맞는데 네. 싸이월드랑 이제 페이스북이랑 막 좀 많이 뜨고 그럴 때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승무원들도 사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었죠. 그래서 바로 졸업한 한 학기 남기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운 좋게도 저는 원래 외항사 이런 데 가고 싶었거든요. 외항사가 뭐예요? 외국 항공사. 외국 항공사. 외국 항공사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엄마랑 탈북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헤어진 그때 느꼈었던 게 절대 엄마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커가지고 외항사를 가면은 많이 나가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항공사 알아보다가 이제 저희 회사에 지원을 처음 했는데 너무 운 좋게도 딱 돼가지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항공사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회사보다 뭐 보는 자격이라든가 뭐 기준 이런 게 사실 운인 것 같아요. 늘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희 집에도 운 타령하는 분 한 분 계세요. 네, 그분도 이제 어떻게 유학을 그렇게 갈 수 있었냐?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니 근데 면접 볼 때 저는 회사 면접을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런 것도 첫 면접이요? 첫 면접, 완전 첫 면접이고. 그래서 약간 취업 준비 막 있잖아요. 뭐 취준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회사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면접 볼 때
가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네. 그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면접 볼 때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노하우 이런 거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들어가면서 행복한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웃는 거 말고 그냥 진짜 이렇게 웃는 거 완전 행복하게. 진짜 이러고 들어갔는데 약간 그 첫 이미지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쵸. 딱 웃는 사람은 이제 기억에 딱 남는 거죠. 진짜 입을 좀 벌리고 해야 돼. 그리고 또 승무원이라는 게 또 많이 이제 웃어야 되는 맞아, 직업이고 맞아. 이러니까. 그래서 그 이미지 딱 하나 때문에 운 좋게도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고. 네, 이제 중국어 전공자니까 중국어로도 그 중국어 방송문 같은 거 읽어보라고 해요. 혹시 이제 면접에서 그걸 물어보셨나요? 뭐요? 출신. 면접에서는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입사하고 나서 정보 같은 걸 떼잖아요. 자기 네, 뭐 출신 이런 네네네. 거를 기본 정보 그걸 뗄 때 그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없었어요. 저는 알바 이제 지원할 때 이력서를 뭐 쓰라 그래가지고 그냥 평양에 있는 걸 다 썼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이게 어디 있는 학교인지 모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동료분들도 네. 아는 사람은 알아요. 네. 근데 전혀 뭐 딱히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또 거의 티가 안 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그 어떤 뭐 대학생들 활동도 가고 하면은 되게 그 발음을 듣고 이 친구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발음이 너무 똑같으면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왔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투에서 특히나 오와 어 발음이 그게 뭐야? 오와 어 발음이 오와 어? 아니 혼자 빵 터지면 어떡해? 아니 저는 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듣는 분들은 다 똑같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오와 어? 네 오와 어 발음이 이거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진짜? 네 많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언니는 아예 거의 그런 쪽으로 티가 안 나고 또 승무원은 이게 발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연습하면 돼. 방송문이 있거든. 그 방송문 연습하면 되니까. 그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싫어요. 부끄러워. 왜요? 너무 잘 하셨는데. 싫어. 이 비행기 탈 때마다 뭐 우리 비행기 뭐 승객 여러분 뭐 나오잖아요. 진짜. 그걸 이제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면 돼요. 많이 연습하신 거예요? 연습 많이 했죠. 그 방송을 하려면은 일단 그 승객들한테 뭐 정확하고 뭐 딕션도 좋아야 하긴 하는데 이제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과 좀 약간 목소리도 톤도 중요하고 하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도 뭐 시험 이런 거 있나요? 있어요. 방송은 이제 제출을 해서 통과되어야 그 방송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승무원 처음 만나봐가지고. 승무원 진짜요, 언니. 왜냐면 우리 이제 탈북민들이 딱 한국에 올 때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승무원이잖아요. 이제 승무원을 딱 보면서 이제 이야 한국 여자들은 막 말씨도 싹싹하고 예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어떤 연예인 같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회사원이죠. 최초죠?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탈북민 최초.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저는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최초이고 또 유일하지 않나. 근데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온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네. 그래도 많을 이제 것 같아요. 또 승무원은 또 외모도 이제 출중해야 되고 하니까 보시다시피 예쁘고 그래야 되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나를 근데 너무 진짜로요. 이렇게 해서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네. 승무원 하면서 되게 좋은 점, 장단점을 뽑는다면. 장점은 확실히 외국 여행을 승무원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널널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외국에 가가지고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겠네요. 그쵸. 그런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장점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팀이 계속 돌아가서 같은 사람이랑 일을 맨날 하지 않는 거. 다양한 승무원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바뀌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없겠네요. 그쵸. 네, 사람 스트레스가. 그리고 회식이 없어요.
너무 좋아. 진짜 좋은 거네요, 너무 좋아. 회식. 회식은 집에서 해요. 저희 남편이랑. 와, 술 한 잔, 두 잔, 세 잔. 그거 완전 좋은 거.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그쵸, 완전 뭐 크죠. 팀장 마음에 안 드는 팀원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봐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그렇고 물어보면은 회식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 힘들다. 맞아요. 항상 맞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좋은 거고 회식 없다. 맞아. 이것도 좋아요. 비행 끝나면 이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면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우와, 장점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그렇게 딱 확실하게 있는데 단점은 이제 승객들이 조금 되게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가끔 짓궂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시차가 밤에 또 일하는 비행도 있고 하니까 좀 자는 그 시간대 그게 조금 어떤 짓궂은 분들이 참 기억에 딱 남는 게 있을까요? 가끔 내가 막 엉엉 울었던.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좀 강해가지고 또 엉엉 운 적은 없어요. 비행 중에 뭐 흡연을 한다거나 비행기에서요? 비행기에서. 근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근데 그건 진짜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거 진짜 안 되죠. 그건 경찰이 네. 해야 되는 거여서 이제 흡연을 한다고 아니면은 그냥 승무원한테 직접적으로 뭐 터치를 하거나. 근데 이게 무슨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조금 한 번에 갈 때 이제 뭐 거의 200명 가까운 승객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머니든 아저씨든 그냥 약간 이상한 엉덩이나 막 이런 데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그래요. 어떤 의도였던 간에 어쨌든 어떤 그렇게 한 건 의도였던 그렇게 한 간에, 거니까. 그냥 그래서 꼭 얘기하자. 불러주시면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그럼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 몇 년 차 하신 거죠? 저는 이제 9년 차예요. 사무장이신 거잖아요. 그쵸. 사무장이면 간부 아니에요? 간부? 간부잖아요. 간부요? 회사에서 치면은 어떤 간부란 말 잘 안 쓰는데. 저는 잘못하셨나봐요.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네, 간부는 그냥 매니저 같은 거죠. 그냥 매니저 같은 거. 그럼 이제 팀을 관리하고 아니 한 번 비행 갈 때마다 그냥 뭐 4명이 비행 가면 그 4명 중 담당하는 뭐 총괄 같은 거. 총괄. 그 비행 총괄. 그런 간부죠 뭐. 코로나 때 조금 좀 힘든 기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3년을 휴복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남편 만났잖아요. 네. 왜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그때 3년을 3년 20년 3월부터 이제 확산됐잖아요. 코로나가.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제 뭐 한 달 휴직을 하면서 쉬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게 얼마만이냐 이러고 되게 좋았는데 그 휴직이 길어지는 거예요. 한 달이 2달 되고 3달 되고 그리고 3달에 한 달씩 일을 하고 하니까 이게 쉬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싶고 또 불안하고 뭔가 이 업계가 불안정하고 언제 내가 잘릴 수도 또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살았었는데 근데 그때 많이 의지가 됐던 게 남편이 퇴사도 생각을 생각을 해봤었죠. 불안하니까.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했죠. 정말 진짜 예상 밖으로 그 일이 그렇게까지 어려워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업계가 완전 직격타로 갔다 보니까 그쵸. 진짜 힘들었어요. 비행기가 못 뜨니까. 비행기도 못 뜨고. 진짜 그래서 그 동안에 그래도 잘 이제 그냥 버텨낼 수 있었고 그냥 긍정적으로 근데 다 광아치님 덕분이에요. 엄청 뭐 어때 좀 뭐 평생 일할 텐데 쉬면 뭐 어때 많이 좀 의지가 됐었죠. 뭐든 무한 긍정으로 탈바꿈을 해주시는 광아치. 진짜 그런 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쩌라고. 맞아. 매력이신 어쩌라고 마인드가 것 되게 같아. 크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뭐 어때? 뭐 쉬어 괜찮아. 그니까요. 용돈도 주시고 댓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주위에 그 탈북 고향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나랑 같은 고향에서 온 친구도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이만갑이란 프로그램을 막 한두 번 봤었는데 거기에 아는 언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광아치에 이끌려서 광아치 채널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랑 그 뭔가 연령대도 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눌렀죠. 그래서 영상을 막 보면서 되게 멋있는 친구다 해서 SNS를 팔로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유니폼 입은 사진도 SNS 입고 하니까 광아치님이 또 약간 스리슬쩍 신기했는지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나도 북한에서 왔는데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구독 누르고 팔로우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쾌활하고 애가 성격 너무 좋고 그래서 친구 하면 되게 좋겠다 해가지고 만났는데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쯤 해서 이제 원래는 생방송을 자주 하셨거든요. 되게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쯤부터 어느 날 이제 생방송을 뜸하게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승무원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을 뭐지? 그때 제가 저랑 항상 뜬금없이 승무원 이랬었는데 이제 언니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냥 친구로 지냈었었는데 제가 그때 코로나 때 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심적으로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창원에 한동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지인 가게에서 일을 하는 그때가 있었는데 한 3달 정도 갔다 와야겠다. 어차피 휴직을 3달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때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창원에 내려와서 운전을 해가지고 참 그때 제가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저희가 그전에는 가끔씩 유튜브 찍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싫다고 해도 자꾸 오는 거야. 계속 창원을 매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처음에는 운전해서 왔었는데 이게 자기도 힘들었는지 한 세 번째인가? 그때부터는 버스를 타고 온 거야. 자기도 힘든 거야. 되게 막 자주 가면서 막 어떨 때는 그때 언니 생일이 있었어요. 맞아. 네, 생일 그때 창원 내려간대요. 너희 뭐 시간 괜찮으면 창원 가자 그러는데 아니 왜 갑자기? 그래서 우리 보고 영상을 좀 보내라. 언니 생일 축하한다는 영상을 그래서 저희가 찍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찍어서 보냈죠. 근데 맞아. 근데 그 미니 씨네 부부 때문에 좀 마음이 커진 게 있어요. 진짜요? 되게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있구나. 아이템처럼 장착을 해 있구나.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 형님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남편이. 그래서 그때 좀 엄청 마음이 많이 갔었죠. 원래 내가 심적으로 힘든데 무슨 연애냐, 뭐 누굴 만나냐 이랬었는데 많이 엄청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어찌 보면 코로나가 또 큰 걸 이제 그러니까 잘 만났어요. 네, 그렇게 만나서 그러면 얼마 만에 결혼을 결심하신 거예요? 4개월? 그쵸. 4개월 만에. 제 기억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때 갑자기 상견례 하신다고. 저희 둘 다 원래 근데 얘기를 하자면 비혼주의에 가까웠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완전 욜로. 네네. 강아지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고 저는 결혼에 딱히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직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외동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외동이에요. 네. 근데 제가 외로움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엄청. 갑자기 결혼이란 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러다 그때 보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이제 외동인데 안 그래도 외동인데 혼자 이렇게 늙어서 죽으면 옆에 아무도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 딱 봤는데 너무 재밌어. 같이 노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얘랑 평생 같이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먼저 얘기했죠. 너 뭐 결혼할 생각 있니? 근데 약간 욜로로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근데 없다고 했었는데 제가 푸시를 했어요. 내가 결혼해줄게. 결혼 라이팅. 가스라이팅. 세뇌를 시켰죠. 결혼 되게 재밌어. 우리 같이 살자. 이러고 콧개였죠.
아니 잘 만난 거죠. 네. 거의 꼬임에 넘어와서. 네. 아니 제가 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게 만나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저는 이제 처음에 만나자마자 왠지 느낌에 이 친구랑 이제 정국 씨랑 뭔가 평생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국 씨도 그렇대요? 아니 근데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되게 나는 아직 어리고 맞아. 네, 뭐 내가 아빠가 맞아, 된다고 그랬었지, 뭐 이러던 사람이 좀 기다려주니까 네, 1년 좀 지나서 그 다음에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네, 그래서 짝이 있나 저도 봐. 이제 비슷하게 이제 살짝 세뇌를 이제 아버님은 너가 어떤 성공을 해도 좋겠지만은 그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맞아, 제일 맞아. 원하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 라이팅을 또 하셨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지금은 그럼 신혼부부 결혼하기 전에 저희 같이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본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 그렇죠. 사람을 같이 살아봐야 이 사람의 뭐 습관도 알게 되고 뭐 데이트할 때랑 또 다른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 진짜 물론 광아치 오빠는 이제 혼자로도 되게 멋지고 되게 잘 즐기고 혼자 잘 노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언니를 만나고 나서 스키장을 같이 이제 두 분이서 네,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묘하게 정말 더 이제 뭔가 그 사람이 달라진다? 이래서 결혼을 하나 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멋있었지만 이제 딱 둘이 되고 이제 그런 결혼하고 이러니까 되게 그 사람이 엄청 밝아지는 그거 있죠.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눈빛도 되게 유해진 것 같아요, 뭔가. 저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아니 직장 동료분들도 원래 야생이었는데 눈빛이 너무 선해졌다고. 그쵸.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담배를 또 끊으시고. 금연했잖아요. 너무. 와, 그러니까 진짜 그걸. 안색이 애가 좋아졌어요. 나는 담배 피는 사람 안 만나 이랬는데 바로 실천에 옮기셨죠. 그 두 분이 취미생활 같이 하는 걸 보면은 진짜 행복하고 나가 보여요. 네, 너무 좋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저희 결혼하고 맞아, 또 맞아. 광아치 오빠도 이제 빨리 결혼하고 이러니까 같이 이제 근데 놀 수 그렇게 빨리 있어서. 결혼할 거라 생각 못했죠. 그쵸. 예.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강아지 오빠 만났을 때는 자기는 그게 결혼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갑자기 그렇게 만나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어떤 결혼 홍보를 할 때 이제 광명 오빠 신뢰를 많이 드려요. 내 주변에 있는 분도 그런 생각 없다가 갑자기 딱 천생연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다. 희망을 잃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혹시 뭐 싸울 때도 있나요, 두 분? 초반에는 엄청 싸웠죠. 성격이 둘 다 이게 또 동갑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싸워요. 동갑. 둘 다 성격이 좀 불같아가지고 둘 다 자존심이 센 스타일.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싸우는 일이 없어요. 이게 둘이 알게 되니까 성격이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그냥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둘 다 이제 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좀 잔소리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 양말 빨 거야? 뭐야? 이거 신는 거야? 왜 여기다 놨어? 이러고 이거 옷 빠는 거야? 왜 소파에 뒀어? 이러고 근데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자제하려고 해요. 좀. 이게 그냥 너무 내 스타일에 너무 맞추는 것 같아가지고 가끔 미안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게 낫지. 당연하죠. 했는데 근데 또 더럽게 살면 어때? 어쩌라고 마인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뭐 더러우면 어때? 치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갔었잖아요. 네. 제일 인상이 남았던 게 언니가 엄마 손을 어머님이 손을 잡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맞아.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엄마 손 잡고 그 입장하는 그 신부 입장은 처음 봤다고. 네. 그만큼 제가 엄마한테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이 커가지고 엄마 손 잡고 입장을 했죠. 언니가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엄마 근데 반대했어요. 다 뭐 그런 사람 없는데 왜 엄마 손 잡고 가냐고. 결혼식에 뭐 전통이 따로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 뭐가 필요해요. 그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쵸. 진짜 그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네. 자꾸 들어가면서 엄마 귀에다가 대고 제가 그랬어요. 엄마 울지마. 엄마 이거 비싼 화장이야. 엄마 울면 안 돼. 안 돼. 이러고. 두 분 그때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이요. 네. 아휴, 부러운 게 이제 어머님이랑 여행을 맞아요. 가시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해외여행을. 네, 참 그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코로나 때 못 가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 끝나자마자 엄마랑 또 비행 뭐 몇 박씩 가게 되면 어머니 모시고 가도 되니까 그렇게 가기도 하고 꼭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휴가 내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 부분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라서. 네, 아유, 오늘 뭐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원하시는 모든 거 다 이루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고, 네, 광아치 광명 오빠랑도 예쁜 사람 예쁜 사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네. 평론여자 남인이 채널 저도 구독하고 있는데 요새 바쁘시잖아요. 네, 좀 영상 올릴 시간이 없지만 엄청 바쁘게 사는 청년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강아지 채널도 많이 가서 많이 좋아요, 와주세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또 재밌는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저희 어머님이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네. 엄마가 말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그쵸. 네. 시간 후딱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꼭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